일제강점기 오페라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제작됐는지 궁금하네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음악. 전해져 오는 노랫말 속에는 옛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 노래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고 어디서도 들은 적 없는 음악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 여러분은 세계사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박서영. 저는 공채원입니다. 서영씨,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와, 엄청 밝고 희망적인 느낌인데요? 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제작한 오페라 아리랑의 노래 중 하나예요. 일제강점기 오페라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제작됐는지 궁금하네요. 가극 아리랑은 음악가이자 한국 독립군이었던 한영석이 제작했어요.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한국인 목동 부부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죠. 이 오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음악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네요. 일제강점기 시기 항일투쟁을 할 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나월환 대장이 이끄는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는 중국군으로 일본과의 전투에 투입됐어요. 그들의 임무에는 중국과 한국, 양대 민족의 공동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다. 중국 항일전쟁의 승리가 곧 한국 독립의 계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국과 중국이 같은 적을 두고 함께 싸우고 있었네요.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는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1939년 중국 서북부 지역을 두고 벌어진 중조선 전투가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항일 전투가 되면서 한국과 중국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한영석 역시 이 전투에 참전했는데 고된 훈련과 전투로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강건해진 그는 이 전쟁이 끝나고 아리랑을 발표했죠. 아, 그럼 아리랑이 조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 연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어로 진행한 이 오페라는 중국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줬어요. 당시 중국인들은 일제 침략에 고통받는 한국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연대의식은 한국 광복군이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당시 군인이 아닌 중국 국민들은 한국 광복군이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리랑이 이 사실을 중국 국민들에게까지 알리고 두 나라 간의 단합과 한일 정신을 강화할 수 있었겠어요. 맞아요. 중국인 기자 젠미는 한국 청년 잡지에 연극에 출연한 한국 청년 동지들은 곧 전장으로 가서 적과 전투를 벌일 용사들이다.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시안에 왔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어요. 또 다른 잡지에는 매일 아침 전장에 울려 퍼지는 그의 아리랑 노랫소리는 중국인들이 한인 혁명가들을 동정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죠. 와, 정말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겠네요. 이 멋진 작품을 어떤 배우가 연기했을지 궁금해졌어요. 놀랍게도 한영석 선생님이 아리랑의 작곡, 연출, 홍보, 심지어는 주연 배우까지 도맡아 했어요. 특히 연출에 굉장한 신경을 썼다고 해요. 당시 조명 담당이었던 양치는 아리랑 제1막 배경인 봄의 분위기에 맞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조명으로 감정까지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다고 했죠. 그럼 오페라 아리랑 속의 한국 행진곡 들어볼까요?
왕국에 대한 애절함과 끝없이 투쟁하겠다는 다짐이 느껴지네요. 음악이 일제강점기 때 여느 총칼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느꼈어요. 맞아요. 당시 광복군 제2지대원이었던 김육일 선생님은 노래 소절을 따라 부르며 우리 그때 부를 때는 그건 군가가 아니고 주술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일제강점기 당시 예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네요. 마침 제가 준비한 곡도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어요. 오, 정말요? 네. 지난 8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나오기도 했던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시절 현재 애국가가 작곡되기 전까지 애국가의 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아, 저도 애국가의 가사를 다른 노래에 붙여 불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가 작곡한 올드 랭 사인입니다. 다양한 가수들이 해당 곡을 불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셀이라는 가수가 1절은 영어로 나머지는 스웨덴어로 부른 올드 랭 사인 듣고 오실까요? Good old acquaintance we forgot, and days of old lang syne. Should all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old lang syne. For lang syne, my dear, for lang syne, we'll take a cup o' kindness yet, and days of old lang syne. 아, 저도 지난번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곡을 국가로 쓴 다른 나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몰디브는 같은 노래를 국가로 사용한 적이 있죠. 몰디브는 올드랭 사인을 1972년까지 국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는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국가에서 정식으로 제정한 첫 애국가는 1902년 독일인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예요. 그런데 왜 그 곡이 애국가로 이어지지 못했나요? 해방 이후에는 에케르트가 일본의 기미가요 작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식 국가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애국가는 1936년 아닉테가 작곡한 노래죠. 아닉테가 애국가를 작곡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3.1운동 당시 애국가를 처음 접한 아닉테는 올드랭 사인의 이별 가사에 애국가가 불리는 것을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새로운 애국가를 작곡했다고 해요. 제가 올드랭 사인의 한국어 버전 가사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래된 인연을 어찌 잊어먹고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으리. 오래된 인연들과 지난 지 오래된 날들 어찌 잊으랴. 정말 애국가에 사용하기에는 이별의 그리움이 짙은 가사네요. 맞아요. 아닉테가 작곡한 애국가는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에 의해 처음 불렸어요.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식 국가로 채택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바뀌기 전 애국가가 잠깐 나오는데 함께 보고 마무리할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
오늘은 음악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음악에 대한 역사를 엿보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음악이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 독립운동가가 직접 작곡한 곡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애국가를 다른 노래에 맞춰 불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몰디브의 국가와 같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돼서 신기했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도 한국의 역사와 음악에 관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도 마음의 양식도 채워지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세계사 플레이리스트의 공채원, 박서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